네, 안녕하세요. 벼룩소프트웨어의 이재영 사원입니다. 오늘은 5강의 두 번째 시간인 솔리드 모듈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 어, 솔리드 모듈에서는 이제 면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면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해봤던 대로 우선 두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선을 그려주시고, 이제 모델링에서 돌출을 눌러주시면 Z축 방향으로 돌출시킨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XY 표면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Z축으로 돌출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리값을 임의의 값을 올려주시고, 두 번째 임의의 거리값도 입력해 주시면 원하는 임의의 거리값만큼 서페이스 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페이스 면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저희가 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Z축으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 프로파일에서 객체 돌출을 시키면 이제 솔리드 형상 덩어리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옵션을 이용하시면 이제 시트로 돌출하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두께가 없는 면으로 이러한 프로파일 형상 그대로 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면을 만드는, 면을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형상의 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솔리드에서 닫힌 영역의 평면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음, 닫힌 영역의 평면 생성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 이전에 이 마우스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서페이스, 기타부터 편집까지 체크를 해주셔서 펜에서 쓰시면 돼요. 이 솔리드 아이콘들을 펜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닫힌 영역의 평면을 생성한다 눌러주시고 컴바인 눌러주시고 이 안쪽에 비어있는 형상을 이 안쪽에 비어있는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닫힌 선 안에 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점을 이용해서 평면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점을 생성해 주십니다. 그럼 이러한 세 점을 이용한 평면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이제 사각형의 꼭지점으로 설정이 되고요. 나머지 마지막 점은 참조점으로 설정이 돼서 이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두 기능은 이제 평면에서만 가능하고요. 이제 굴곡이 있거나 높이값이 있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 다음 기능은 이제 두 선으로 면 생성 기능입니다. 어, 둘 또는 뭐 세 개의 섬이나 점 등을 이용해서 어, 마지막으로 선택된 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서페이스, 연결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의해야 할 시점은 이제 선과 조합이 중요해요. 선과 선, 그리고 선과 점으로만 어, 이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직선을 연결한 서페이스 면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구역은 선과 점을 이용한 거였고요. 두 번째 기능인 눌러주시고 선과
연결된 기준선은 파라미터 기준선이에요. 그냥 여기서 0으로 두고 끝이 1로 봤을 때 어, 만약에 이 부분이 뭐 0.3 비율적인 부분을 0.3이다. 이 선에서도 이 선을 기준으로 0.3인 부분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제 세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눌러주시고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선을 모두 사용해서 이런 서페이스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기능은 이제 두 개의 두 개의 형상이 이제 하나의 드라이브 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서페이스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형상이 한, 하나의 선을 이 드라이브 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서페이스 기능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분리대에서 원드라이브 첫 번째 원드라이브를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 형상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형상의 시작점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 형상의 시작점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 형상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형상의 시작점을 눌러주십니다. 그러한 이러한 형상의 두 개의 형상이 반대로 만들어졌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 형상과 이 형상이 반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가까운 선을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원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다시 여기를 찍으시면 여기 먼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드라이브 쉐이프 이 형상에 이 드라이브를 먼저 찍는데 왼쪽 부분을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 쉐이프 형상 첫 번째 쉐이프 형상 찍어주시고 쉐이프 형상의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의 쉐이프 찍어주시고 끝점 이렇게 하시면 이러한 두 가지 형상을 가진 이 서페이스가 하나의 드라이브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옵션 기능을 해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면 두 개가 있는 면 생성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 아래값의 두께값을 뭐 0.5t까지 만들어주면은 기존에 두께가 없었던 서페이스에서 두께가 있는 솔리드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급 옵션에서 이제 스케일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형상은 첫 번째 쉐이프 형상을 스케일을 2배로 놔주시고 두 번째 형상을 0.5배로 0.6배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그 스케일만큼 적용된 값을 드라이브 선 하나만 따라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면 단면을 보아보시면 그 전에 이제 회전 각도를 통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180도를 눌러주시면 이제 완전 대칭이 되겠죠. 반대로 90도 원하는 형상이 있을 때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이 드라이브 커브의 수직과 기존 형상 커브에 평행하게 이 옵션 기능을 선택을 함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커브가 좁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옵션 기능을 이용하셔서 원하는 형상에 가깝게 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파팅면을 제품의 파팅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의 뭐 상하 파팅면을 어, 만들어야 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엣지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파팅하는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돌출 기능을 누르셔서 파팅면을 이 기준으로 선정할게요. 알값이 끝나는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파팅면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에서 돌출을 눌러주시고 이 요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어, 당길 방향, 이 면을 평면으로 쭉 빼볼게요. 이쪽 방향에 Y 방향에 반대 방향, Y축에 반대 방향으로 빼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주시면,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돼요. 두 번째 머리는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렇게 면이 이 라인을 따라서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 면도 돌출 기능을 이용하셔서 커브를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Y축에 정방향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또 커브를 따라서 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방금 배운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알값이 들어가 있는 파팅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 쉐이프 쉐이프의 시작점, 두 번째 쉐이프의 끝점 눌러주시고 잘못 찍혔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눌러주시고 첫 번째 드라이브를 설정해 주시고 첫 번째 쉐이프의 첫 번째 쉐이프의 적용점, 두 번째 쉐이프의 적용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팅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 제품의 금형의 상하형의 파팅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웹 서페이스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웹 서페이스 기능은 이제 원드라이브 투 쉐이프 기능과 비슷하게 선이나 면을 선이나 면이 이제 경로를 따라서 그 경로를 따라서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솔리드에서 스웹 서페이스를 누르시고 경로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할 단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음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작한 단면이 경로를 따라서 서페이스 면이 만들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에서 이제 옵션을 선택함에 따라 이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경로를 수직을 유지하면서 면을 생성할 것이냐, 아니면 어,
형상대로 패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면을 생성할 것이냐. 네, 평행하게 정렬하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이제 수직을 유지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스텝 서페이스를 넣어주시고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단면을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처음에 선택했던 경로가 기존의 단면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드래프트 서페이스 이제 선이나 엣지나 페이스 등으로 이제 서페이스 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단일 커브는 이 커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거리 50, 두 번째 거리 30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거리에서 거리를 옵션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 반전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무의 각도를 입력해 주셔서 면이 비틀어지는 현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 각도도 시작 각도도 조정을 해주셔서 면을 상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드래프트 서페이스에서 면과 요소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솔리드 객체 안에 이 프로파일 선을 이용해서 선택한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면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면을 만든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길이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 형상에서 선을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올려서 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은 솔리드의 드래프트 서페이스, 아이소클라인 서페이스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제 선택한 선을 이용해서 이제 지정한 축 방향으로 이제 연장을 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50짜리 반경이 있다고 했을 때 솔리드 아이소클라인 서페이스를 눌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Z축으로 면을 만들겠다 들어 올려서 연장 길이를 50 눌러주시면 종료 연장 반응이 50을 가야 되겠네요. 시작 연장은 0으로 두시고 이러한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 식으로 각도값을 입력해 주시면 각도를 지닌 이 서페이스 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공액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솔리드의 이제 다음에는 솔리드의 파이프 서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 서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선을 따라서 파이프 형태의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선을 이용해서 파이프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시작 반경이 5다, 종료 반경이 5인 이러한 파이프 형상의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있는 면을 상상하실 수가 있고요. 5.3T짜리 파이프 만들겠다. 아니면 솔리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 반경을 3으로 두시고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헬리켈 서페이스 기능입니다. 헬리켈 서페이스 단면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사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객체를 눌러주시고 객체의 적용점, 이 적용점이 중심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각도를 연결해주고 만약에 3600도 10바퀴 피치각을 50 시작 반경도 50 이러한 나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보시면 지름 중심점에서 이 반경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35다. 좁아지겠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35만큼 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나사, 왼쪽 나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면의 탄젠트한 면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두 면 사이에 이제 부드럽게 연결되는 탄젠트한 서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부드럽게 연결된 탄젠트한 면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값을 그다음에 이제 이 스케일은 0 이상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 스케일을 조정해 주시면은 이제 두 면이 연장하는 거리값의 평균값이 변하면서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을 조정함에 따라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필렛 서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렛 서페이스는 선과 면의 성분을 이용해서 필렛한 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솔리드의 필렛 서페이스를 눌러주시고요. 스타트 시작할 선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종료할 선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으로 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의 필렛 서페이스 눌러주시고 시작할 선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종료할 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페이스한 필렛을 적용한 이 서페이스 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기타 서페이스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한방향 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다수의 선택한 선을 한 방향으로 이제 서페이스 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다수의 서페이스를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을 따라서 이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부분을 보면 이 선을 따라서 서페이스가 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한쪽 방향만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이쪽 방향, 이쪽 부분과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쪽 부분을 선택하시고 반대 방향을 클릭해 주시면 면이 꼬이게 돼요. 또 이쪽 방향, 그다음 이쪽 방향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했으면 면이 이렇게 꼬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방향 로프트도 있습니다. 양쪽 방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죠. 똑같이 연속된 선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 방향과 그 다음 방향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형상의 아까와는 다르게 이쪽 방향도 라인을 따라서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한 방향과 두 방향 로프트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 멀티 쉐이프 기능은 하나의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여러가지 선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서페이스 면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기준선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선을 다수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하나의 드라이브 선이 다수의 선을 이어지면서 서페이스를 만드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툴 드라이브 투 쉐이프 기능입니다. 두 개의 드라이브 선과 두 개의 드라이브 선과 두 개의 쉐이프 선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까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쉐이프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쉐이프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현상이 두 개의 드라이브 선과 두 개의 쉐이프 선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균일한 높이를 눌러주시면 이제 선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한 상태의 서페이스 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똑같이 커브의 수직하는 방향과 평행하는 방향이 통해서 다른 형상의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두께가 있는 면 생성을 통해서 두께가 있는 솔리드 서페이스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페이스 패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3개 또는 4개의 선을 이용해서 선이나 엣지를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솔리드에 이거 보내드리면 보고 있었죠. 솔리드에 기타 서페이스, 서페이스 패치. 이 서페이스 패치는 이제 선택, 엣지를 선택하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면을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에 반대편 두 번째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택한 엣지에 가까운 부분에 먼저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대편을 선택해 주셔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부분을 해주셔야 하냐면 이제 멀리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쪽 부분을 선택하고 이쪽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면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예로 들면 패치 이름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시고 반대편 이쪽을 눌러주시고 이쪽을 눌러주시면 강조의 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꼬이게 됩니다. 간섭을 하고 면이 꼬이게 되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페이스 패치는 이제 선이 3개나 4개일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탄젠트 패치는 탄젠트한 서페이스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먼저 처음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맞은편을 선택해 주시고 처음에 선택한 부분과 가깝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러한 현상에 자연스러운 탄젠트한 서페이스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사이드 패치라고 해서 인사이드 패치는 이제 3개, 4개를 넘어서 다수의 엣지나 커브를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서페이스, 인사이드 패치 그리고 엣지 환경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시티바디 둘레 엣지 선택해 주십니다. 가변 툴바 그리고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1, 2 선택 버튼이 뜨게 돼요. 마우스의 2번에 눌러보시면 이제 이 엣지 둘레가 연결되어져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2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엣지가 전체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생성을 누르셔서 이 부분을 만드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다수의 선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이렇게 많은 기능으로 이제 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페이스 부분이 많은 유저분들이 어렵다고 선택을 말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구독을 할 때 뭐 순서도 중요하고 이제 순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서페이스를 만드는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비지가 얼마 전부터 자동 구속 서페이스를 내놓았어요. 자동 구속 서페이스는 이제 이 자동 구속 서페이스 기능은 이제 어, 요소의 엣지의 순서가 중요하지도 않고 이제 위치 부분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놓으시면 자동 구속 서페이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구속을 해서 서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서페이스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통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페이스 면이 잡히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시고 드래그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탄젠트한 엣지 부분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손쉽게 서페이스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배웠냐? 그래도 솔리드의 이런 캐핑이나 아니면 파이프, 헬리켈 서페이스, 두뇌의 탄젠트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선택 그리고 위치 부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 다른 서페이스 면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조금 도움이 수월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트림 서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림 서페이스 기능은 이제 서페이스를 어, 점이나 아니면 면이나 아니면 경계, 요소, 선 등을 이용해서 어, 면을 자르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로 트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음, 자를 면을 선택해 주시고 경계, 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 경계를 따라서 이 면이 잘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축을 남기냐, 반대축을 남기냐 옵션을 선택해서 자르실 수가 있고요. 마저 경계로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원을 선택해서 자르고 다음으로 면을 선택해 주시고 선을 이용해서 자르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솔리드 서페이스의 점으로 트림입니다. 이거는 이 기능은 이제 잘린 면의 전 부분을 이미의 전 부분을 넣어서 그 점에 UV 라인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절단하거나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를 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서 눌러주시고 객체 점을 선택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U와 V의 라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트림으로 자를 거냐 아니면 분할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제 U와 V를 파라미터 값으로 정하셔서 자르거나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으로 트림입니다. 이 면 트림은 두 개의 면이 겹치는 부분을 자르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면을 첫 번째 면이 이 두 번째 면과 교차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면이 이 선이겠죠.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내가 첫 번째 면의 윗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윗부분만 남아있게 됩니다. 아래 부분만 잘리게 되죠. 두 번째 면도 이 부분을 경계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면도 선택을 이 부분으로 하면 나머지 이 부분은 잘리게 되겠죠. 두 번째 면도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첫 번째 면만 수정, 첫 번째 면이 수정됐죠. 두 번째 면, 두 번째 면만 수정, 두 번째 면만 수정됐죠. 양쪽 모두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에 반대로도 해볼게요. 솔리드의 서페이스 면으로 트림. 이번에 아래쪽 면 부분을 선택하고 두 번째 면에서 이쪽 부분을 선택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잘리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두 면을
이용해서 경계면을 정한 뒤 자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솔리드에서 엣지 삭제 기능입니다. 이 엣지 삭제 기능은 서치 서페이스 기능과 비슷한데요. 똑같이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엣지 부분 CT바디를 누르시고 하나의 엣지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 엣지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창이 떠요. 2번은 이 전체 엣지를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전체 엣지를 잡고 그 다음 기능으로는 서페이스 연장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연장 기능은 이러한 탄젠트한 서페이스 면을 탄젠트하게 연장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서페이스 연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솔리드에 서페이스 연장을 눌러주시고 복수를 우선은 단일 엣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단일 엣지만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젠트한 곡선을 따라서 수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합쳐진 객체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리드에서 이 하나의 엣지뿐만 아니라 여러 엣지를 중복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거리감만큼 입력해 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장 현상을 내추럴한 탄젠트로 놔주시고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거리감만큼 다수의 선 엣지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면의 방향 전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방향 전환을 눌러주시고 방향 전환할 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바디를 누르시면 참조 방향 정의되지 않았으면 나옵니다. 참조 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Z축으로 방향을 반전하겠다 눌러주시고 Z축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변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면은 방향이 반전됐어요. 이 면과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이러한 모델링을 불러왔을 때 서페이스 면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쉽게 어디 부분이 서페이스가 깨져서 비어 있는지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스템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에 마크 열린 엣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처럼 열린 부분에 엣지 부분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색이 비슷해서 이 부분이 열려 있는지 서페이스 부분이 열려 있는지 잘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다시 한번 마우스 설정에 들어가 주셔서 더블 시트 쉐이딩 색상을 눌러주시면 서페이스 안쪽에 있는 다른 서페이스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럼
참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서페이스 면이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이 색은 따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 속성에서 만약에 이걸 회색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이 회색 버튼과 상반되는 이 검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솔리드 기능들을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 많이 쓰일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강의에서 예제 문제를 보여드렸죠. 그 예제 문제를 다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